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운명의 날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본투표에 반드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의 열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 30대 그 층에서 이제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20, 30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영선 후보는 차후에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생각해 가지고 최후의 자존심이라도 챙겨라.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박영수 후보가 제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안 듣다 보니까 최후의 그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지금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생태집 사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증언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사실상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이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최후의 발악까지 했던 박영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박영수 후보 측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일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박영수 후보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보 유튜버들과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서울을 구하자, 사실은 박영선을 구하자 이런 건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지금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출연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출연자만 보더라도 저게 지금 박영선을 구하고자 나온 것인지 박영선을 떨어뜨리고자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기사를 딱 보자마자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봐야 되나, 직접 저 방송을 봐야 되나 싶었습니다. 워낙에 나올 얘기가 뻔하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봤죠.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측량 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잖아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 뭔가 하여튼 얼굴 표정이 아주 이상했어요. 굉장히 어색한 웃음, 그러니까 미소가 있었고, 자,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 박영수 후보가 이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가 오세훈 후보한테 내곡동 땅, 그 측량과 관련돼가지고 질문했더니만 오세훈 후보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오묘한, 이상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박영수 후보는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후보를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당시에 오세훈 후보의 표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3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두 명인 줄 알았더니 또 3명으로 늘어났나요? 네, 증인이 3명이더라고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죠. 그렇죠? 안 갔습니다. 하나의 목소리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긴장하는 쪽 같은 경우는 박영수 후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후보는 현실 부정의 단계에 놓여 계시는 겁니다. 박영수 후보를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장면을 봤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진실 앞에서 박영수 후보가 떨고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데 박영수 후보는 지금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현실 부정은 영상 내내 계속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 부모님들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그분들이 왜 꼭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좀 속으로 그랬어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박영수 후보는 진실 앞에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의 말을 듣자마자 저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글쎄요, 박영수 후보의 지금 반응 속도를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시고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제가 그 박영수 후보가 진보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했던 토론회에서 박영수 후보의 현실 부정의 단계들을 쭉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의 토론회가 진짜로 문제가 된 장면입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이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거의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문제의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뭐 여론조사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는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 4일 5일 남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조사를 해보면 30%가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3일 전에 뭐 한 15% 입장이 바뀌고 마지막에 결정하고요. 투표 당일 한 10% 또 바뀌고요.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뭐 선거 있기 며칠 전에 당일에 뭐 몇십 프로씩 바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여론 전문가라고 하는 박시영 씨의 얘기 정말로 사실일까요? 글쎄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해가지고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87.1%,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1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당연히 오세훈 후보였죠. 그런데 저 박시영이라고 하는 분 그냥 단순하게 현실 부정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저분의 지금 발언이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선거법 위반이 되거나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한다. 저 말은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저분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관측하는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는 거예요.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관인들로부터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박영수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다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영수 후보의 지금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박시영 씨가 저런 얘기를 할 때 박영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했습니까? 제지조차 하지 않았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박영수 후보는 또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박영선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저런 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박영선 TV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박영선 TV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을 봤다는 목격자가 최소 5명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 그 어머님하고 아드님까지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측량 팀장까지 실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한두 건 정도가 여기저기 왔어요. 왔는데 그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라는 사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사진이 있다면 당연히 그냥 대본에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공개를 안 하냐?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님 가족처럼 털릴까봐 이게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오세훈이 되면 우리 집안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그분이 저도 문자를 봤어요. 사진이 있다. 그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어요. 보실 저는 수도 보고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켜드립니다. 그 진보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조국처럼 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진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봤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선거를 지금 나오고 이렇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 저기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생태집 사장님 아드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켜주겠대요. 자기들이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뭘 지켜주겠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뭘 지켜줄 게 있습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지켜줘야 되겠지만 진실을 얘기한다면 지켜줄 것이 없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태집 사장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생태집 사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냐? 그거를 봐봐라. 그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집 사장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어준의 TBS 그 방송에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었죠. 요새 지금 이거 여기 행태탁진 되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잠시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건 모르지요. 오래전이라.
아, 그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예. 관련된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좀 많이 커진 상태여서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일만 했지, 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기억할 수가 있냐. 그게 지금 사장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세훈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거짓말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몇 차례나 지금 반복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켜줄 필요가 없죠.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켜줄 필요가 있겠죠. 용기 얻으면 저희야 좋습니다. 용기를 얻고 사진을 공개를 해보세요. 또 어떤 식의 역공을 당하게 되실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